자, 여러분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부가치세법상 있죠. 우리 총칙편 중에서 납세지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우리 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약간만 리뷰하고 바로 붙여서 해보죠. 부가치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가치세 정의. 소비세가 잘 생각 안 나면 소비세가 이렇게 보면 돼요. 부가치세는요, 소비 능력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를 했어요. 그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소비 능력을 측정해서 내는 세금인데, 요거를 원래는 소비한 자가 내야 되죠. 근데 소비한 자가 내게 하니까 과세행정 자체가 힘들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부가치세법은요, 간접세 구조를 취한다는 거. 즉, 지금 소비한 자가 직접 못 내고, 부담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돈 내는 사람은요, 사업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업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일반 과세 사업자하고 간이과세 사업자하고 그다음 면세 사업자 이렇게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 있죠. 우리 법문에 있는 이 부가치세법의 규정 자체 정의는 이렇게 되잖아요. 생산하거나 유통. 생산한 걸 유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한테까지 소비하기까지 있죠.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치가 있다고요. 거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말 자체가 어디에 있죠? 어느 쪽에 있죠? 포커스가 맞춰진 규정이냐면 공급하는 자 있잖아요. 그 납세의무자가 누굴까요? 세금을 걷어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자의 용어 위주로 있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급해야지 소비할 거 아닙니까? 공급을 해야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급한 가액을 소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공급한 금액이 뭐가 될까요? 공급한 금액이 소비한 금액이 되고 소비액이 될 거고 소비한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의 뭡니까? 합계다. 이렇게 보면 부가가치 합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부가가치 합계가 바로 소비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현재 구조에서 부가치에 있죠. 과세 범위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우리 소비액을 바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이라는 있죠. 매입액의 정의가 중요하죠. 그죠? 부가치의 범위를 우리 소비형을 전제한다는 거 기억나요? 소비형. 그게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입을 빼면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매입액은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본재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랄지 비품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부가치라 보고요. 우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요, 기억납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를 도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자기가 창출한 부가치만을 과세해야 되죠. 그러면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돼야 돼요. 내가 거래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포착해서 뭡니까? 정말로 내가 마진율을 해서 고기 10%를 내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를 가지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딴 게 아니라 매출액에 대해서 무조건 10%를 다 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매출액은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창출한 부가치와 같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 포착해서 세금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 있죠? 그걸 간편하게 빼주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과 있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해주냐면 납세지 있죠. 납세지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그죠? 또 시험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억이 좀 오래 가겠죠. 그죠? 금방 하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납세지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장소적 기준을 얘기합니다. 세금 부가치세를 어디에서 내냐 이거죠.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가치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부가치는요, 사업장에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부가치세를 내는 자가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자가 자기가 일하는 장소 있죠.
고정된 장소가 바로 사업장이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치세를 낼 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내게 하는 원칙에 따라 현재 부가치세법상 있죠. 과세 방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요. 사업장 과세 원칙입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죠? 사업장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냥 사업장 과세 원칙이 아니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그럼 왜 별이 중요하냐면 별이 5개라고 중요합니까? 아니고 이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인 사업자 같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나의 사업장이지만 VAT상, 부가치세법상 바라볼 때는요, 전부 다 뭡니까? 독립된 뭡니까? 이 과세 주체로 보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뭡니까?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를 뭡니까? 따로 교부, 수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그죠? 전혀 별개로 뭡니까? 따로따로 하는 원칙이 바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내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마다 뭡니까? 별도로 다 사업장을 별개로 봐서 신고 납부를 하는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사업장이 만약에 1000개 있다고 하면 1000개의 사업장별로 전부 다 세금 신고 납부를 다 같이 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느낌 들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원칙은 있지만, 그죠? 예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은요, 사업장별로 따로 과세하는 원칙을, 그죠?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업장의 구분에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제가 이 2개를, 그죠? 2개를 조금만, 이 2개에서 보통 출제가 돼요. 다음 중 사업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사업장이 2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요 정도만 익히면 되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등기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등기 혹시 아세요? 등기는 우리나라에 부동산 등기하고요. 법인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 2개가 있어요. 법인 등기, 그 다음 부동산 등기. 등기가 뭘까요? 등기는요. 올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옮겨서 올려가지고 적는다 이거죠. 기록한다 이거죠. 국가의 공부 있죠. 공적인 장부에다가 적는 행위를 바로 등기라고 합니다. 법인에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가 법 본점 소재지랄지, 주식의 발행수랄지, 대표적인 기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죠? 법인 등기 속에 있죠. 이렇게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 등기부를 띄보면 부동산 등기부 가표가 있어가지고 가표는 앞에 뭡니까? 갑지 쪽에는 표제부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소재지랄지 크기랄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을표에서는요. 바로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있죠. 뭐 저당이 얼마 잡혔다든지 채권액에 얼마를 빌렸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죠. 거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인 등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본점 소재지가 딱 등기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부동산에도 뭡니까? 부동산 소재지 있죠? 여기 가표에 보면 부동산 소재지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재지가 딱 되어 있다. 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뭐 광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를 우리가 사업장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은 좀 달라요. 이상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광산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탄을 캐잖아요, 그죠? 여기 탄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탄을 캐니까 여기서 뭡니까? 부가치가 막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땅굴 안에 뭡니까? 구획해서 어떤 지점을 뭡니까?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절충된 사업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그죠? 여기에서 사무소에서 뭡니까? 여기 출근해서 여기 투입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뭡니까? 결국은 부가치가 일어나는 장소와 굉장히 연접해 있을 거니까 여기를 직접 측정 못하니까 뭡니까? 그죠? 세미로 뭡니까? 약간 절충된 개념으로 광업사무소 소재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법은 약간 이제 절충된 개념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취지를 보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조업 볼게요. 제조업은 단순하게 뭡니까? 용기랄지, 그죠? 용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사업장의 그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이제 길가에 지나가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밑에 가다 보면, 여기 신갈 쪽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과 좌측에 영동고속도로 트는 데 보면 물류센터 굉장히 많죠. 물류센터. 그죠? 대기업의 물류센터 많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는 사업장일까요? 거기서 부가치가 막 일어납니까? 거기는 물류센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잠시 뭡니까? 보관했다가 나중에 있죠. 다른 데에 있죠. 가기 위한 중간에 기착지에 불과하죠. 거기서 부가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창고가 필요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창고를 설립하면요.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단순하게 그죠? 보관하는 장소의 용도라면요. 그건 사업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업장 신고,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하치장이랍니다. 하치장. 하치장은 우리가 사업장이 아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게 판단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새로운 사업장이 막, 그죠? 하려고 하면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포장 용기만을 충전하는 장소는요,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시험은 두 개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건설업하고 운수업하고 부동산 매매업 있죠. 이 세 개. 이 세 업종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건설업, 업종 중에 건설업하고 운수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가지 업종은 있죠. 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같은 동성의 특징이. 우리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한다라면 건설하는 공사가 전국에 뭔가 조금 비약할게요. 10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건설 현장이. 그럼 건설하는 현장에서 뭡니까? 부가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라 1000군데에 뭡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운수업. 운수업은 뭐 이렇게 관광버스랄지 이런 운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뭡니까? 차를 운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VT가 일어나긴 하죠. 용역의 제공이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지 애매한 거야. 왜? VT는 뭡니까? 서울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용역을 제공하면서 뭡니까? 다 일어나는데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서울에 시작해서 대전에서 한번 휴게소에 쉬고 부산에 해운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어디를 사업장으로 봐서 세금을 낼 건지 있죠.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뭐 전국 막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떤 특정화하기가 힘들죠. 그죠? 사업장. 그래, 애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도 뭡니까? 우리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부동산을 1000군데 가지고 있다. 그걸 팔게 되면 마진이 나타나겠죠. 그럼 1000군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인 거. 힘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그죠? 답답하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치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부가치가.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있다라면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치는요, 당연히, 그죠? 부동산 소재지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건물을 임대했기 때문에 VAT가 나타나는 거죠. 부가치세가. 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그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죠, 그죠?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면 될 건데, 얘들은요, 이거 보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금 달라요. 법인은 이렇게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천군데 이렇게 못하니까 요거에서 끌어놨어요. 이렇게. 법인 사업자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는 본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법인 등기부상, 그죠?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봐는 거죠, 그죠? 여기, 요거죠, 그죠?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얘는 부동산 등기부, 그죠? 등기부는 등기부지만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용어가. 살짝.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하면 좋겠고요. 개인 같으면 본점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법인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점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업무, 그죠? 본점 소재하고 비슷한 게 뭔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본점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업무 총괄 장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살짝. 가장 대표적인 거,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 사업장은요, 해당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한다면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요, 앞에 뭡니까? 그 부동산 등기부 있죠. 부동산 등기부고, 얘는요, 법인 등기부고,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두 개를 용어를 구분해서 머릿속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무인 자동 판매업 한번 볼게요. 최근에 무인 자동 판매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고 자판기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새 뜨고 있나 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 인형 뽑기가 뭡니까? 유형이었잖아요, 그죠? 인형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만을 투입해서 하나를 건지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 건져봤습니다. 2만을. 그리고 안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자, 그러면 그런 사업자는 도대체 어디를 그죠? 사업장으로 볼 건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커피 자판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자판기 사업을 한다 가정할게요. 이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판기 사업은 한 곳에만 설치해서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한 3군데 정도를 설치했다 가정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업장 모란역, 그 다음에 야탄역, 그 다음에 우리 경안동, 그죠? 경안동, 그죠? 이렇게 3군데, 경안동이 광주에서 가장 번화가 아닙니까? 1번지가? 맞죠? 광주 사시는 분, 경안동 안 해요? 아닌가?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광주 원체 넓어서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마트밖에 많이 안 가봤어요. 이마트만 가봐서 잘 몰라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군데 자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에서 2천만 원, 여기서 본다. 요렇게 2천만 원 벌어요. 얘도 요 자판기에서 2천만 원 벌고, 여기도 이렇게 벌어요. 자, 이상적인 부가치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자판기가 뭔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뭔가, 당연히 부가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3개 중에 모란역에서 버는 있죠. 이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성남 모란세무서 있나요? 하여튼 성남세무서 내고, 야탑세무서 냅니까? 하여튼 그죠? 분당세무서 낼 거고, 신광주세무서 있죠. 그렇게 낼 거란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설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합하니까 얼마예요? 이거 다 합하니까. 다 합하니까 6천이 있는데 따로따로 보면요, 2천이 되죠. 여러분들은 간이거세자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이상이 아니고 4,800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와 달리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고 영수증만 끊고 간편하게 내는 과세자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 홍길동이가 뭐야? 설치 장소라면 다 빠지는 거. 가니.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짱구를 굴리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죠? 뭐 옛날에
옛날에 법률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법률은 설치 장소였는데 그거 안 된다 해서 이 두 개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는 뭡니까? 업무를 총괄한 장소를 정하는 거야.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총괄 장소가 만약에 여기를 신고했다라면요. 그럼 2천만 원도 뭡니까? 플러스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뭡니까? 6천만 원 줘. 여기에 있는 거는 제하고 뭡니까? 바로 우리가 무인자동 판매업은 바로 사업장을 업무 총괄 장소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런 간이가세자를 배제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좀 새겨보면 돼요. 그 정도 내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챙겨보면 돼요.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의 판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직매장은 당연히 뭡니까? 별도 사업장이고 하치장은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사업장이 아니고 그리고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임시사업장 같으면은 우리 전시회를 할지 박람회 할 때 우리 출품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가장 최근에 가본 있죠. 박람회는 출산육아 박람전인가? 네, 그 가장 최근에 가본 거 한 15, 16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둘째가 지금 17살이니까 그렇네요, 그죠? 그 정도에서 아기 낳을 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휠체어가 아니고 뭐야? 유모차. 첫째가 있죠. 좀 간편한 거. 첫째는 막 럭셔리하게 하잖아요. 그냥 둘째는 뭡니까? 간편한 거죠. 언제든지 2초 만에 접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제가 하도 이건 뭐야. 그죠? 왜냐면 휠체어가 아니지 왜 그렇지? 유모차를 뺐다 제 담당이니까, 그죠?